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노화가 빨리 오는 곳, 바로 눈이죠. 그래서 눈에 이상이 생기면 질환이라고 인지하기보다는 노화 현상이겠지 생각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안과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녹내장인데요. 별다른 초기 증상과 자각 증상이 없어서 병을 키우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 이 침묵의 실명 질환, 녹내장의 증상과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김희준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주제는 바로 녹내장입니다. 저는 녹내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소리 없는 시력 도둑. 이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시야를 좁게 하는 질환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원장님께서 이 녹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녹내장은 어떤 단일 질환이라기보다 다양한 임상 소견과 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는 여러 가지 양상을 이루어진 장애군이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시신경병증으로 결국 시야 손상을 보이는 장애군입니다. 녹내장은 특정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외상이나 백내장, 염증 등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녹내장도 있지만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원발성 녹내장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발병률까지 늘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녹내장 환자가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그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최근에 녹내장 환자들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인데요. 세계적으로 녹내장 환자를 수를 예측해 본 연구가 있는데 2022년 세계 녹내장 인구가 대략 8천만 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녹내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약 60만 명에서 2016년 약 8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2018년 자료를 보면 약 90만 명으로 곧 100만 명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녹내장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약 11만 명에서 2017년도 약 13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내장 병 자체의 병이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의식 성장에 따라서 녹내장이 조기 발견되는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안과 검진도 정기적으로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녹내장의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녹내장에 좀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외래에서 주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녹내장은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하고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 우선 가장 확실한 것이 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녹내장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내장의 가족력,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을 장기 복용하거나 점환하시거나
백내장이 오래된 분들도 녹내장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눈 외상의 경험이 있거나 근시가 있는 분들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을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면 녹내장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초기, 중기 녹내장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기, 말기인 경우 시야 흐림, 시야 장애, 좁아짐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한눈씩 눈을 가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양안으로 볼 때는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성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 갑작스런 발작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주로 한눈에 발생을 하고 시야 흐림, 시야 저하, 빛을 보면 퍼져 보이는 달무리 증상, 두통, 구토 등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뇌졸중과 같이 뇌의 문제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초기 신경과 등을 다니면서 안과 방문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진료가 늦어지면 치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발작 증상이 약하게 반복될 때 이 경우에 조기 안과를 방문하여 진단이 이루어지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이 원인이 다양해서인가요? 증상도 정말 다양한데요. 시력 문제뿐만 아니라 구토에 또 발작 증상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치료 시기를 놓쳤다가는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죠. 네, 녹내장은 진행하는 병으로 현재 유일하게 입증된 치료법은 안전한 안압까지 안압을 낮추어 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가 좁아진 시야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정 안압이 유지되더라도 드물게는 병이 진행되어서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의 진행은 말기인 경우 시야 손상의 속도가 빨라진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안과 질환이기 때문에 혹시나 증상이 있다면 빨리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녹내장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녹내장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녹내장을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으로 안과를 방문하여 우연하게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극등 검사와 안압검사, 직접 검안경을 통한 시신경 관찰을 한 후에 녹내장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고전적으로 시야검사, 안저검사, 광간섭 단층 촬영, 각막 두께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시신경 주위의 미세혈관 분포 양상을 분석하는 검사도 하게 되는데요. 초기 녹내장의 경우 시야 검사 이상이 나타나기 전 시신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데 이를 파악하기 굉장히 용이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에 어려움은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눈에 산동을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검사 후에 일상으로의 복귀도 용이하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녹내장 정기 검사는 대략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와, 필요한 검사가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가요? 이 녹내장이면 어쨌든 수술을 좀 받아야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환자분들이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외래에서 녹내장으로 진단을 하면 수술을 못하는 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손상된 시야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안압을 낮추어서 적정 안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하지만 수술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안전한 안압까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수술은 내과적 치료를 거쳐서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안압을 아주 낮게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녹내장의 내과적 치료는 안약의 사용과 최근 도입되어서 치료되고 있는 선택적 레이저 섬유 성형술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과적 치료가 우선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방법들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죠. 녹내장의 고전적 치료는 안약의 사용입니다.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에 녹내장의 진행 정도와 녹내장의 타입, 그리고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안압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목표 안압이라고 합니다. 목표 안압은 환자들마다 다르며 외래 경과 관찰 중에 재설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안약은 각 성분마다 정해진 저만 횟수와 저만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제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저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약입니다. 하지만 안약은 약제 자체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안약에 심각하진 않지만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 여러 번 저만할 경우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적정 안압, 적정 횟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는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는 것입니다. SLT라고도 불리는데요. 외래에서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고 한 번 치료로 1년 이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약 저만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안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약 사용이 어려운 환자 또는 임산부 등에서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안압의 하강이 제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과적 치료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오랜 치료로 좀 내성이 생긴다든지 혹은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을 때 이때는 수술을 좀 받아야 되겠죠? 네, 다양한 내과적 치료에도 병의 진행이 빠르고 안압이 원하는 만큼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최근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수술 방법으로서 눈의 결막을 이용하여 여과포라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이곳으로 방수의 흐름을 유도하는 수술입니다. 기본적인 수술한 만큼 다양한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여과포를 장시간 유지시키는 것이 이 수술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막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망막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심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환자들에게는 수술하기 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방수의 흐름을 유도하는 튜브와 공막에 고정하는 몸체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개발되어 사용되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입니다. 기존의 두 방법은 안압 유지에는 용이하나 시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술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법이 개발되었는데요. 최소한의 시술로 안압을 낮추어주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장기간의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안압의 하강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수술 방법도 참 다양하게 있는데 이 방법들마다 장단점과 특징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걸 선택해서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 후에 바로 좀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죠? 수술을 한다고 시야가 넓어지고 녹내장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은 내과적으로 안압 유지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수술로서 적정 안압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술 후 환자마다 상황이 다양하지만 최소 한 달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요. 짧은 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수술인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안약은 중단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안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수술을 한다고 하여 병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경과 관찰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녹내장 발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장님, 가장 궁금한 게 백내장이 녹내장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진행된 백내장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것은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눈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혼탁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내장이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된 일부 백내장의 경우 방수라는 눈 속의 물의 흐름을 막아 안압이 오르게 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녹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한번 녹내장이 발병을 해버리면 아무리 초기 치료라고 하더라도 완치는 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네, 녹내장성 시야 손상은 한번 진행이 되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녹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시야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의 목적은 시야를 회복하지 못하지만 안전한 안압을 유지해야 하여 병의 진행을 막고 실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완치가 없는 병이라고 하니까 정말 미리미리 평소에 좀 주의를 하고 검사를 꾸준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흔히 안과 질환은 유전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녹내장도 유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가요? 네, 유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정 유전자가 녹내장을 유발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은 유전성 소인과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성 유전성 요인, 즉 가족력이죠. 가족력이 있으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근시일 경우에도 녹내장에 좀 쉽게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고도근시일 경우 시신경 주위에 근시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근시성 변화는 녹내장성 변화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에 녹내장으로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근시성 변화를 녹내장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진단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녹내장은 좀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많던 검사를 새로 하고 또 새로 치료받고 이걸 항상 반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필요합니다. 녹내장은 경과 관찰 중에 주로 시력, 안압, 직접 검안경을 통한 시신경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병의 진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목표 안압을 설정하였지만 추적 관찰 중에 병의 진행이 확인되거나 하면 목표 안압을 재설정하여 더 낮추어 줘야 합니다. 진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고 시야 검사 등 검사를 하게 되고 매번 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치료든 또 수술이든 그 전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녹내장 치료 혹은 수술 전과 후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녹내장 수술은 주로 안압이 충분히 낮지 않은 경우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전까지 기존의 안압 하강을 유지하는 안약을 쓰고 약제를 잘 복용하여야 합니다. 수술을 한다고 치료를 중단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또한 수술 후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고 특히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다시 안압이 올라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평소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녹내장에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 혹은 피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심혈관에 좋은 음식은 녹내장에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야채나 과일 등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 많은 양의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다량의 수분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안압을 일시적으로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의 타입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습관 말고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녹내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 팁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녹내장 환자들은 금연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졸리는 넥타이나 벨트 등의 착용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시간 얼굴이 붉어지는 운동, 예를 들면 물구나무석이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녹내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 알려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녹내장으로 실명하는 경우는 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치료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대부분 실명을 방지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좋은의사들 안과병원의 김희준 원장님과 녹내장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봤는데요. 방송 내내 강조했던 것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입니다. 녹내장을 초기에 치료한다면 시신경 손상을 늦추거나 또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40세 이상인 분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